참고로 아이폰 16 기본이 799달러고 일러스트리어스는 899달러로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어폰은 갑자기 출시했죠. 리뷰가 상당히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오로에서 원디디 플래그십 이어폰 일러스트리어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이 좀 익숙하죠? 전작인 원디디 플래그십 이어폰 일루미네이션의 후속작이라서 일러스트리어스로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100달러가 올라갔습니다. 원래 799달러였는데 899달러로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6 기본이 799달러고 프로가 999달러, 기본과 프로 사이 원디디로 899달러, 한화 약 130만원대는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루미네이션을 직접 보진 못해서 다이렉트로 비교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박스는 일루미네이션과 같은 아주 길쭉한 박스입니다. 그런데 일러스트가 없어요. 이거 일러스트리어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스를 벗기면 뚜껑이 있네요. 손잡이가 있고 열어보면 영롱한 실버 컬러 이어버드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먼저 꺼내보면 네모난 가죽 하드 케이스고 이 가죽은 뭐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쪽에 실버 색상 케이블이 있고요. 단자 교체용으로 3.5mm와 4.3mm 단자를 제공합니다. 자, 이어버드가 이렇게 있죠. 잠깐 놓고 아래 액세서리 박스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일러스트리어스로 바뀌었는데 이 빛을 형성하는 라인이 여기에 있네요. 액세서리에는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는 QC 카드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에는 R 빨간색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는 컬러는 아니네요. 100만원짜리면 컬러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장갑을 끼는 이유는 곧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어팁 케이스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한쪽에는 그레이 팁과 스프링 팁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카덴지에 제공했던 이종과 같은 이어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리어 타입 이어팁과 폼 팁, 그래서 총 12쌍의 이어팁을 제공합니다. 자, 일러스트리어스 이어버드를 보겠습니다. 이 전작과 같은 티타늄 하우징인데 실버 유광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인 일루미네이션의 골드가 더 좋은데 일러스트리어스는 실버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 테이프가 있는데 보호 테이프를 뜯어보면 열심히 닦았는데 먼지가 있어 보이네요. 이게 실버 유광인데 제가 좀 사용했다고 벌써 흠집이 많이 나 있어서 닦아도 아주 깔끔해 보이진 않네요. 근데 아주 영롱한 실버 유광의 하우징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과 비슷하게 각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면을 보면 전면이 일루미네이션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바로 튜닝 홀이 보였는데 일러스트리어스는 안쪽으로 한번 숨었어요. 여기에도 홀이 있고 여기에도 홀이 있는데 이 전면 홀이 커버로 한번 덮인 거죠. 전면으로 나왔다가 이 홀로 빠지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실버는 티타늄이고 이 골드는 황동에 금도금을 했다고 해요. 이쪽 드라이버 전면부터 노즐까지 황동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공진을 줄여서 더욱 안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제 전면 홀은 일루미네이션과 비슷하게 있는데 양쪽에 홀을 크게 만들어서 바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홀은 드라이버 뒤쪽으로 통하는 홀입니다. 이 내부에는 11파이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 실제 사이즈는 상당히 컴팩트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컬러는 금과 은의 조화의 유광 마감이라 보기는 좋은데 실사용은 마침은 금방 묻고 이렇게 흠집이 잘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블을 조립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L과 R이 없어요. 이렇게 놨을 때 이쪽이 L, 이쪽이 R입니다. 검정색을 왼쪽에 꽂고 레드를 오른쪽에 꽂고 그리고 기본 팁은 클리어를 꼽아 보겠습니다. 케이블까지 조립하고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귀티가 좀 나나요? 자,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받은 드라이버죠? 11파이 다이내믹 드라이버인데 진동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즉, 이 특허는 드라이버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전작인 일루미네이션이 LCP 돔의 피크 서스펜션이었는데 이번 일러스트리어스는 LCP 돔에 TAC 다이아몬드 코팅을 했어요. 이 TAC 다이아몬드 코팅은 카덴지에 처음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우레탄 계열을 사용했어요. 이 재질 특성으로 봤을 때 일루미네이션보다 다이내믹을 좀 더 살리고 고음이 조금 더 많아져서 화려해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전면부가 일루미네이션은 일체형 하우징으로 티타늄 재질 하나인데 이번 일러스트리어스는 다른 재질인 황동을 사용했어요. 티타늄은 강하고 가벼운 재질이죠. 황동은 강한데 무거운 재질입니다. 아마 전체를 황동으로 만들면 이어폰이 많이 무거워질 것이고 전반적으로 티타늄을 사용해서 강성을 높이면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 전면에는 황동을 사용해서 이 전면 공진을 더 잡아보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떤지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이어 타겟 적용 그래프입니다. 아주 플랫하지는 않죠. 아니 1kHz 이상 중고역은 플랫한데 저역과 극저역이 많이 달라지네요. 250Hz 묵은 피크가 있고 극저역으로 가면서 쭉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그럼 다음 로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보면 좀 익숙해 보이죠? 일루미네이션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음이 올라가지 않고 쭉 뻗는 오픈형 헤드폰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일단 수어로에서는 일러스트리어스 타겟이 DF-HRTF라고 했는데 이 인이어 타겟의 고역대가 상당히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중역과 저역이 조금 다르죠. 2에서 300Hz가 강하고 극저음이 낮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스피커도 그렇고 다른 이어폰도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극저음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보통의 이런 이어폰은 밀폐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극저음을 늘리기 쉬운데 이 늘어난 저음이 제대로 컨트롤된 소리는 아니에요.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끝날 때 끝나지 않고 귀 속에서 맴돌고 있는 소리죠. 그래서 붕붕 하는, 이걸 전문적인 표현으로 잔향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투닝이 안 된 곳에서 스피커를 재생하면 이 저역에 부스트가 생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잔향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일러스트리어스는 확실히 양감은 적지만 컨트롤이 제대로 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마치 이 스피커룸에 베이스 트랩을 꽉 채워서 잔향을 싹 잡은, 그래서 극저음이 정확하게 들리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아마도 이 드라이한 사운드는 드라이버 전면의 홀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스피커도 그렇고 인이어도 그렇고 이 저역에서 부밍이 일어나는 경우는 맞는데 중역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있는 중역에서 잔향감이 많은 경우는 흔하지 않죠. 이 일러스트리어스는 특이하게 중역대에 잔향이 있습니다. 잔향이 아주 눈에 띄게 강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있어요. 이걸 확인하려면 악기가 많이 나오는 곡보다 피아노나 보컬 위주로 나오는 곡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특이하게 중역대에 잔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운드 밸런스가 중역 위주로 강조가 돼 있어서 보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미료처럼 잔향 효과가 들어간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 중역의 잔향이 고역 성분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드라이버 뒤쪽 이중 챔버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영향인지 극저음 양감은 적은데 저역에서 타격감이 꽤 좋습니다. 아주 쫀득한 저음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얘기하자면 1DD 중에서 넓은 편이긴 한데 이 극저음 서브로우가 만들어주는 웅장한 공간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확실히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래서 악기간 분리는 어느 정도 잘 들립니다. 설명이 좀 이상하죠. 저역 잔향은 없는데 중역 잔향은 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곡이 Just a Little Lovin'이에요. 이 처음에 킥드럼과 스네어 림 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킥드럼은 보통 쿵 하고 소리가 길게 빠지고 스네어 탁 소리는 탁 하고 짧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일러스트리어스로 들어보면 쿵 한 소리는 짧게 끝나고 탁 한 소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쿵 한 소리가 쿵 하고 끝나고 탁 한 소리는 탁 하고 바로 끝나잖아요. 탁 하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공간감인데 이런 느낌? 중역은 상당히 넓은데 저음이 좁아요. 다른 이어폰하고는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좁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넓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역에 잔향이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디오 같은 데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냥 안 부르죠. 이렇게 리버브 살짝만 넣어주면 뭐 한 100배는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로 극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효과가 이어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효과가 원곡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어폰에서 추가로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원음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리어스는 어떤 분에게 추천하는지 정리해드리면 이 첫 번째로는 하만 인이어 타겟 저음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컬 위주 곡을 듣는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이 밴드 사운드나 대편성곡에서는 좀 별로예요. 비추합니다. 이 밴드도 어쿠스틱한 밴드, 이 소규모 밴드 정도는 괜찮은데 막 악기 사운드 다양하고 강한 사운드에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보컬 위주의 재즈, 발라드나 악기가 적게 나오는 실내 현악곡 장르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예요. 뭐 단순 피아노곡 같은 거죠. 그리고 절대 꼬다리 대구로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출력 좋은 앰프와 매칭해야지 제대로 일러스트리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앰프 K17으로 바꿨잖아요. 이 일러스트리어스도 여러 꼬다리 대가고 K17까지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저렴한 꼬다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뭐 그리폰이나 디아블로 정도면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꼬다리 덱으로 듣고 일러스트리어스의 사운드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튜리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월에서 출시한 플래그십 원디드 이어폰 일러스트리어스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이어폰이었어요. 밸런스는 DF, HDR, TF에 맞춰져 있는데 저역의 잔향은 짧고 중역의 잔향이 긴 보컬 대역의 잔향이 들어와서 보컬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이 한개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 아이폰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좋아하는 가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수월에서 오픈형과 게이밍 이어폰도 출시했던데 다른 제품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